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지금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현재 차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SK하이닉스가 오늘 왜 빠지고 있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국 주식시장 결제일이 매매 후에 이거래일이잖아요. 반기말인 이 6월 30일에 결제 잔고의 매도분을 반영을 하려면 26일 저번 주 금요일에 사실상 마지막 유효 매매일이 되는 거죠. 한국과 반도체 비중이 크게 늘어난 외국인들 계좌들이 반기말 포지션 정리를 위해 바스켓 매도를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구조적 이탈이 아니라 반기말 포지션 조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정부가 7월 중으로 반도체 초과이익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장 입장에선 이 반도체 이익에 정부가 손댈 수 있다는 신호를 읽힌 거죠.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오늘 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하락을 오히려 좀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 보통 사이드카 발동 이후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타임이거든요. 거기다 반기말 리밸런싱 물량은 26일로 이미 마무리된 거기 때문에 이 매도 압력이 거치고 나면 오히려 이 하락이 나올 때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때 이 저점에서 추가적인 매수 또는 신규 진입 타이밍까지 잡아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당장 오늘 안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예탁금이 있다고 해서 대충 아무 데서나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와 같은 변동성에 의한 이 아래 꼬리가 달리는 그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히 어떤 근거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모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하이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이렇게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하락을 기회로 보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외 증시에서 최근 10년 동안 이 7월에 수익률을 정리를 해봤는데, 2016년부터 25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전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럼 왜 7월이 이렇게 강하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반기말 리밸런싱 매도 압력이 끝나고 나면 억눌렸던 수급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7월 중순부터 이 미국의 대형주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기관들이 다시 벤치마크를 따라가려고 이 매수에 나서는 구간이 바로 7월이에요. 골드만삭스도 이번 주 하락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영어 원문이니까 핵심만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가 지금 저점 매수 모드라고 했는데요. 변동성은 계속되겠지만 이 시장 방향은 상승이고 하락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 지금 이 하락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분석에 따르면 이 유가 완화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여지가 줄었고 7월 금리 인상 긴박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열됐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개인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 아니고, 고객 예탁금 증가 속도가 신용 융자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크론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저가 무려 20%가 넘게 나왔거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매출 50조 달러를 제시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오히려 빠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역대 최고가를 찍은 직후라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SK하이닉스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금감원이 지금 레버리지 ETF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증거금 상향이나 신규 진입 제한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7월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랑 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외국인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면 엔캐리 청산으로 외국인 자금이 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 쪽도 한번 봐야 되는데 추가 부양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것들이 이미 오늘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거예요. 이미 맞은 악재라는 거죠. 지금 악재가 선반영된 구간에서 추가로 새로운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매도세가 더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오는 이 하락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번 주에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7월 29일에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마이크론에서 확인된 메모리 업황 흐름이 우리 SK 하이닉스 실적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담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매수 브리핑을 드린다는 건데, 솔직히 장중 본업도 있으시고 혼자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자,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SK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오늘 장중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외인 수급이 바뀌는지 이 상황에 맞춰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전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과 반대로 이 진행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을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여러분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시고 뉴스도 찾아보시면서 나름 준비했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신 거잖아요.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자꾸 걸려가지고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 다 보셨잖아요. 전 이렇게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